이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음식물 쓰레기 맛은 못 견뎌요. 이걸 어떻게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당장 환불해주세요. 내 가게 직원에게 진상을 부리던 손님은 아들 여자친구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상견례를 해서 얼굴을 알고 있었죠. 수진 씨. 맞죠? 뭐야, 자업한다더니 동네 구멍가게였어?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드릴 사연은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동생의 집착과 질투가 만들어낸 파국,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치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중반의 이정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어쩌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특히 예비 며느리의 가족과의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저는 아들 민수를 키우는데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아들은 35의 나이에도 늘 착실하고 성실했죠. 주변에서도 늘 칭찬해요. 이정숙 씨, 아들 참 잘 키우셨다.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의 그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진지해요. 꼭 한번 봐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묻어났던 게 기억나네요. 첫 만남에서 민지는 정말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저 민지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고 눈빛은 맑고 진실되어 보였죠. 저는 첫눈에 이 아이라면 우리 민수와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작이 곧 커다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줄은요. 문제는 민지의 여동생 수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까다로운 성격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부터 모든 징후가 있었던 것 같네요. 첫 만남에서부터 수진의 행동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였는데 수진은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죠. 아들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수진 씨, 취미가 뭐예요? 별로 없어요. 어떤 일 하세요? 그냥 프리랜서요. 대화는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내성적인 성격이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수진이 일부러 찾아와서 큰 소리로 음식을 트집 잡더니 손님들이 있는 데서 직원들에게 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맛이 왜 이래요? 음식물 쓰레기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과 수치심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달려가니 어머, 이 가게가 민수 오빠 어머니 가게였나요? 하며 발뺌하며 투덜거렸죠. 수준 떨어지네. 자업한다더니 동네 식당이었어? 수진의 방해 공작은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은근히 저희 집안을 깎아내리는 정도였다면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결혼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의 회사 동료들에게 접근해서 이런 소문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민수 씨가 회사 돈을 잘못 써서 문제가 있다던데.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한 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었죠. 더 악랄했던 것은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알아보니까 민수 씨가 예전에 다른 여자랑 결혼하기로 했다가 파혼한 적이 있대요. 그것도 결혼식 직전에요. 이런 사람한테 언니를 보낼 순 없잖아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로 민지의 부모님은 크게 동요하셨고 결혼을 재고해보라고 하셨죠. 수진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민수의 전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연락해서 그의 평판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악의적인 소문도 퍼뜨렸겠죠. 한날은 민지가 울면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저희 부모님께 민수 오빠의 집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렸대요. 담보대출이 있다면서, 그리고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식당도 매출이 별로 안 된다고.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 반대가 아닌 악의적인 방해였으니까요. 제가 직접 나서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진의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았죠.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의 재산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요. 결정적인 증거는 제가 수진을 직접 만났을 때 얻었습니다. 차분히 대화를 시작했지만 술이 몇 잔 오가자 그녀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언니가 결혼하면 부모님 재산의 절반은 언니 몫이 되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게다가 민수 오빠네는 우리 집만큼 잘 살지도 못하면서. 저는 그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민지의 부모님을 찾아갔죠. 예비 사돈.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건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서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녹음된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지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고 특히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돈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진이를 잘못 키웠네요.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민지 씨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이런 동생이 있는 가정과 평생을 함께 할 자신이 없어요.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고 나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민지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수진이가 평생 이럴까봐 너무 두려워요. 제가 결혼하면 부모님께서 받으실 스트레스도 걱정되고 죄송해요. 수진의 방해는 점점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 이상한 소문에 휩싸였어요.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야기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수진이 인터넷 맛집 후기 사이트에 거짓
리뷰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 식당 위생 상태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주방을 들여다보니 너무 지저분하더군요. 게다가 주인이 손님한테 큰 소리 치는 것도 봤어요.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였지만 한 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었죠. 식당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저는 매일 밤 식당 청소를 더욱 꼼꼼히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진이 아들의 회사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오늘 팀장님이 절 따로 불러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회사 공금을 잘못 썼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대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분명 수진의 짓이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 수진은 아들의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에 거짓 제보를 올렸더군요. 심지어 조작된 증거 사진까지 첨부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진은 민지의 전 남자친구까지 찾아가서 민수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해요. 민수 씨가 바람을 피운다더라. 도박 빚이 있다더라. 같은 말들이었죠. 어느 날은 민지가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제 전 남자친구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해서 민수 씨가 정말 그런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너무 창피하고 속상해요. 수진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심지어 민수의 초등학교 동창까지 찾아가서 과거의 일을 캐물었다고 해요. 민수 씨가 학창 시절에 폭력적이었다면서요? 이런 식의 거짓말을 퍼뜨린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수진이 민수의 병원 기록까지 불법으로 입수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병원 측에서 이를 거절했지만 그녀의 집요함은 상상을 초월했죠. 어머니, 수진이가 우리 병원에 전화해서 민수 씨의 진료 기록을 달라고 했대요. 자기가 가족이라고 하면서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했고 경찰의 진정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제보를 받았어요. 수진의 대학 동창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모님, 저는 수진이의 대학 친구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찾아왔어요. 사실 수진이가 저한테 부탁한 게 있었거든요. 그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수진은 민수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거짓 증거를 만들려고까지 했대요. 수진이가 저한테 민수 씨의 부적절한 장면을 연출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돈도 제시했고요.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의적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상처가 있었길래. 결정적인 순간은 민지의 약혼 파티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그날 모든 하객들 앞에서 민수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물론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그 위협 자체가 너무나 끔찍했죠. 언니, 오늘 파티에서 다 밝힐 거야. 민수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뭘 숨겨왔는지.
저는 그날 밤 수진을 따로 불러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차분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수진아, 내가 왜 이러는지 이제는 다 알아. 내가 부모님의 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그저 너무 불안했어요. 언니가 결혼하면 견딜 수 없었어요. 우리 집 돈으로 그 구멍가게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깨달았습니다. 수진의 모든 행동이 결국은 돈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후로도 수진의 방해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의도를 알았기에 저희도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행동은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 식당 단골 손님들에게까지 접근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다고 해요. 이 식당 주인 아들이 사기꾼이래요. 조심하세요.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죠. 가장 가슴 아팠던 말, 그날은 남편의 제삿날이었어요. 민지와 수진도 제사에 참석했는데 수진이 제사상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니, 이런 제사상으로는 시아버지께 죄송할 것 같지 않아? 우리 집 제사상이랑 비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 제사상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민지는 당황해서 수진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수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 아버지도 아들이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시지 않았을걸? 더 충격적인 사건은 결혼식장을 알아보러 다닐 때였습니다. 수진은 몰래 결혼식장들을 돌아다니며 민수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여러 웨딩홀에서 계약을 꺼리는 일까지 생겼죠. 어머니, 이상해요. 제가 알아본 웨딩홀마다 갑자기 예약이 찼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수진은 웨딩 플래너까지 매수하려 했다고 합니다. 민수 씨 결혼식 막아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설상가상으로 수진은 민지의 직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다니는 회사의 익명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김민지 대리, 결혼한다더니 사기꾼이랑 결혼하나 봐요. 그 남자 집안 엄청 문제 있대요. 다들 아시죠? 민지는 매일 출근길이 지옥 같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이상한 시선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수진의 방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수가 참석한 동창회에서였죠. 수진이 보낸 알바가 나타나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야, 내가 김민수 맞지?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민수는 얼마나 창피하고 힘들었겠어요.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수진의 행동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퇴근길에 수상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진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죠. 당신이 김민수 씨죠? 우리가 듣기로는 당신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면서요? 언제까지 숨길 건가요? 다행히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도와줘서 큰 일은 없었지만
이 일은 회사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집에 들어와 한참을 울더군요. 엄마,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더 충격적인 사건은 민지의 회사 송년회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수지는 민지의 상사를 찾아가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제 언니가 민수 씨랑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둘 거래요. 사실 임신한 것 같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거라고. 이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에 퍼졌고 민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임신한 적도 없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회사에 다닐 자신이 없어요. 수진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분까지 찾아가서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고 해요. 민수가 어릴 때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고 해주세요. 살해하겠습니다. 다행히 그 선생님은 이를 거절하셨고 오히려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죠. 이정숙 씨,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가장 악랄했던 것은 결혼식을 망치려 했던 일입니다. 수지는 민지의 예전 남자친구를 결혼식장으로 부르기로 계획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결혼식 도중에 나타나서 민지를 막아서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대요. 다행히 이 계획은 제가 미리 알아내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친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저희에게 알려준 덕분이죠. 이모님, 수진이가 정말 큰일을 저지르려고 해요. 결혼식 당일 난장판을 만들 계획이에요. 그때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예전 남자친구의 입에서요. 죄송합니다. 더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실 수진이가 저한테 부탁했었어요. 민수 씨를 파혼시키면 민지랑 다시 만나달라고. 민수가 한때 수진의 고백을 거절했었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 수진의 모든 행동 뒤에는 이런 개인적인 복수심도 있었던 거죠. 절정은 결혼식 일주일 전에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부모님의 회사에 찾아가 충격적인 연극을 벌였어요. 수진의 마지막 폭탄 선언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민수 오빠가 저한테 접근했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임신했다가 몰래 수술한 거.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지의 부모님은 크게 분노하셨고 민지는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까지 하게 됐죠. 저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한 카페에서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내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면 너도 괴롭지 않니? 수지는 처음으로 감정이 북받친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언니의 결혼을 막고 싶었는데. 이제는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죠. 변호사와 상담 후 수진의 모든 행적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목격자 증언.
모든 것을 모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을 만났을 때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내가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어. 그제서야 수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알아. 내가 부모님 재산 때문에 불안했다는 것도 알고 언니가 결혼하면 내가 소외될까봐 두려웠다는 것도 다 알아. 하지만 이건 너무 잘못된 방법이야.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울면서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관심이 늘 언니에게만 쏠려 있었다고. 그래서 언니가 결혼하면 자신은 완전히 버림받을 것 같았다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났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더는 못하겠어요. 수진이의 거짓말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 저희 부모님도 이제는 믿지 않으세요. 민수 오빠도 너무 힘들어하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하객들에게 연락하고 예약금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과정. 그 모든 순간이 가슴 아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끝이 났죠. 수진의 마지막 모습은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결혼이 취소되고 며칠 후 그녀가 저희 식당에 찾아왔어요. 제가 이겼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진도 결국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죠. 결혼식이 취소되고 난 후 수진의 행동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실감하고 더욱 필사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은 제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이런 피켓을 들고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수진이 민수의 직장 동료들의 부인들에게까지 접근했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회사에서 민수와 가깝게 지내지 못하도록 압박하라는 거였죠. 당신 남편이 김민수랑 친하게 지내면 나중에 큰 피해를 볼 거예요. 그 사람 뒷배경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결국 민수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해요. 엄마, 저 이제 서울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제주도로 갈까 해요. 이제 아들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나요. 민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지는 민지의 SNS 계정을 해킹해서 거짓 게시물을 올리기까지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려 했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글이 올라간 후 민지는 결국 회사를 퇴사하고 해외 이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충격은 수진이 민수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은행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연락이 와서
막을 수 있었지만 이 정도면 명백한 범죄 행위였죠. 결국 우리는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이정숙 씨,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수지는 결국 기소됐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수진의 거짓말, 계획적인 방해, 공작, 심지어 불법적인 해킹 시도까지. 재판이 끝난 날, 수진이 제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모님,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질투, 불안, 어쩌면 제 삶의 실패에 대한 분노, 이제야 깨닫지만 너무 늦었네요. 지금도 가끔 민지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 저 아직도 민수 오빠를 잊지 못했어요. 수진이만 없었더라면.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 민수는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민지는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수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수진의 불안과 상처를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아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나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제주도 바다가 참 좋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조금은 진심으로 들렸거든요. 법적 대응이 끝나고 약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파괴자가 되었나라는 제목으로요. 그 책의 일부가 신문에 실렸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언니가 결혼하는 것이 두려웠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관심은 늘 언니에게 있었고 나는 항상 언니만큼 하지 못하는 아이였다. 결혼까지 하면 나는 완전히 버려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했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언니의 약혼자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이 고백은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진의 집착적인 방해가 단순한 질투나 재산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민지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정숙 씨, 우리 수진이가 정신과 의사를 통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진을 만나기로 했어요. 병원 상담실에서 마주한 수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망가뜨린 게 너무 많죠. 수진의 눈물은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들으니 그동안 수진이 깊은 우울증과 경계성 성격 장애로 힘들어했다고 해요. 수진이는 어린 시절부터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차별적인 사랑, 자존감의 결여, 거기에 짝사랑의 상처까지 더해져서 그 말을 들으니 수진이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물론 그녀의 행동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해는 할 수 있었죠. 얼마 전에는 민수가 제주도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요. 여기서 작은 카페를 시작했는데 바다가 보이는 자리예요. 가끔은 민지 씨 생각도 나지만 이제는 그리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민지도 가끔 연락이 옵니다.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해요. 어머니, 저도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여기서 대학원에 다니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다만, 가끔 허전할 때면 민수 오빠 생각이 나요. 지난주에는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께서 저희 식당을 찾아오셨어요. 이정숙 씨, 우리 수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상담도 열심히 받고,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된 부모였는지 깨달았네요. 한 아이에게만 과도한 기대와 관심을 주면서 다른 아이의 마음은 전혀 보지 못했죠. 어제는 수진이 쓴 책이 출간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저지른 나의 폭력은 결국 나 자신을 더욱 망가뜨렸다. 이제야 깨닫는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구속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임을. 오늘도 저는 식당을 엽니다. 이제는 손님들의 수군거림도 많이 줄었고 장사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가끔 민수가 보내온 제주도 사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수진이의 치유 과정, 민수의 새로운 삶, 민지의 도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정숙 어머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때로는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이번 사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